자,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이 지문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진짜 어려운가? 주식회사의 인수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영권 확보는 전원이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전원이 이사고요. 이사회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뭐지? 이사회는 업무 집행 기관이다. 이사회를 확보하려면 전체 이사 중 과반수를 전체 이사 중 과반수 2분의 1이죠. 우호적인 이들로 구성해야 된다.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내리는 사람이에요. 주주를 대신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거 주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주주를 대신해서 내리는 사람으로 선임이나 급여에 대한 사항은 선임하고요. 급여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됩니다. 주주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권이란 의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식 한 주에 한 개의 의결권. 그러면 내가 10주 있으면 10개의 의결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있고요. 안건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수를 의결 정족수라고 한다.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예요. 전체 주주가 아니에요. 은은 수학에서 뭐예요? 이거 곱하기예요. 의결권의 과반수. 또 발행주식 총수의 의는 곱하기 4분의 2 이상의 수를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러면 의결 정족수라는 거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요거를 만족하고 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모두, 그럼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주죠. 출석한 주주 의결권 합의 요게 얼마야?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게 얼마야? 40만이야. 발행 주식 총수가 뭐야? 100만이야.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20만이 나오고 곱하기 4분의 1이 25만인데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결 정족수가 뭐가 돼? 25만. 20하고 25만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얼마? 25만 주가 의결 정족수다. 단 출석한 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거는 산입하지만 해당 이사의 급여에 대한 거는 산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 월급여, 내 연봉 얘는 안 해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요쪽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 질문도 여기서 많이 들어왔어요. 또한 자사주는 모든 의결, 그러면은 모든 의결이란 건 뭐야? 지금 의결이 선임하고 급여에 대한 거죠. 뭐하고?
선임하고 급여에 관한 거, 주주총회 안건인 거. 그러면은 모든 의결에서 요거에도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산입하네요? 발행 주식 총수 요거에도 안 들어가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화요일날 예성이가 물어봤는데 어디서 빠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사주 이게 빠집니다. 그죠? 그럼 다시 자사주는 뭐하다고? 여기에서도 산입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도 산입하지 않아요. 모든 의결에서. 그럼 모든 의결은 선임이나 급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몇 번 9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데고, 그런데 의아스러운 거는 왜 이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강을 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볼 텐데, 두 번째, 인수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인수회사라는 건 뭐야?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거고요. 인수 대상 회사는 뺏기는 회사예요. 경영권을 획득하는 거. 자, 뭐 없이. 자, 이거 뺄게요. 요거 인수회사에 뭐 없이. 이사회에 동의 없이 하는 거를 적대적 인수라고 한다. 그래서 적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너 의견하고 상관없이 내가 인수할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은밀히 주식을 매수가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하냐면은요. 은밀히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동의 없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막는 게 주식 대량 보고제도, 보유 보고제도. 그럼 읽어봅시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면 보고하세요 하는 제도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느 기준 투자자가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 곱하기 5% 100분의 5를 보유하면은 지분율과 보유 목적을 보고해야 돼요. 그럼 보고 내용, 보고하는 기준이 뭐야? 보고 기준은 이쪽에다 쓰세요. 이쪽에 지금 칸이 없어서 그래요. 바로 옆에 쓰는 게 맞죠? 발행 주식 총수의 발행 주식 경제는 뭐라고 했어요? 식을 옆에다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과 무엇? 내가 지분율은 뭐예요?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 목적이 그냥 일반 투자냐, 그냥 내가 투자하려고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경영을 참가하려고 해요. 경영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더 문제가 되겠죠. 경영 참가가 적대적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금융당국은 뭐야? 공시하고요.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데 통지하지는 않아요. 자, 공시하고요. 공시라는 건 공시제도 알죠? 뭐야? 제3자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하면 다 확인할 수 있겠죠. 누구나 공시의 목적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려고, 누구나 사실을 확인하게 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요. 매수된 회사에는 통지는 않아. 그럼 금융당국은 공시하고 확인하고 통지는 안 해도 된다. 세 가지 유형의 보고인데, 그러면은 여기 보고해야 되는 게 이거죠. 보고해야 되는 게 지분율과 보유 목적이었는데,
그러면은 유형이 보고 유형이 몇 가지? 세 가지. 짱짱짱. 그럼 신규 보고라는 거는 어떤 보유 목적이든 요거든 상관없이 5% 이상 되면 해야 되는 보고. 그러면은 뭐야? 목적과 관계없이 5% 이것까지 써야 되나? 안 써도 되겠죠. 변동보고란 기존 보관 지분율과 비교해서 뭐야? 1% 이상 차이가 됐어. 변동보고란 예를 들어서 내가 7%를 가지고 있는데 8.5% 그러면은 1% 이상 1.5%가 더 많이 보고하죠. 그러면 1% 이상의 차이. 기존과 어때? 1% 차이. 1% 이상의 차이. 이렇게 되죠. 변경보고란 목적을 바꾸는 거. 변경보고라는 거는 뭐야? 목적, 보유 목적이 뭐야? 일반 투자, 경영 참가. 그러면은 뭐야? 일반 투자였는데 내가 지분이 많으니까 나 경영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싶어. 그러면은 목적을 바꾸려고 할 때, 그럼 여기 밑줄 안 하고 요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적대적 인수에 대한 뭐야?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제도. 그 다음에 적대적 인수에 맞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회사 경영권을 지키는 거, 방어 수단을 각국의 기업들도 고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야? 차등 의결권 1번이겠죠. 초다수 결의제 2번이겠죠. 독약 조항은 이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차등 의결권은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준다고. 그러면은 뭐야? 경영권 여기다 쓸게요. 경영권, 방어, 수단 뭐야? 차등 의결권. 그러면은 기존에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뭐야? 더 많은 의결권. 그러면은 일주에 하나라고 했죠. 일주에 한 개의 의결권. 그런데 더 많은 의결권을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초다수 결의제. 그러면 다수를 초월한 거. 그러면 뭐야? 주주 찬성률을 높이면은 의결되기가 더 어렵겠죠. 독약 조항은 이게 더 있을 것 같아요. 독약 조항은 뭐 하는 거야? 인수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고 이 발행된 주식은 인수자는 요 주식을 매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존 주주만 어떻게 낮은 가격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 황금낙하산은 시차인기제는 이거 선생님이 왜 미리 찾아요? 그래야 예상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 했지. 황금낙하산은 낙하산이라는 게 뭐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원래 낙하산은 기업에서요 어떤 백이나 어떤 외부 기관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막 높은 직위를 받고 오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임기 전에 사임할 때 적대적 인수 때문에 사임합니다. 너는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너는 임원하지 마 이러겠죠. 그러면은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기재해 두는 거야.
황금 뭐 하는 거? 저기 이사를 그만둘 때, 적대적 인수를 할 때, 이사를 그만둘 때 거액의, 그러면은 뭐야,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서는 힘들겠지. 아무래도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미리 기재하는 거야.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그러면은 뭐야, 한 50억 100억 줘라. 그러면은 어머 너무 줄 돈이 많은데 이럴 거 아니야.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뭐야, 미리 해놔야지. 당연히 미리 기재해놨어요. 미리 기재를 해놨어요. 시차 임기제는 한꺼번에 만료하지 않고 시차를 둬서 만료되도록 해. 선임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안 하고 임기를 시차를 두어서 끝낸다. 그만두게 한다. 시차. 한꺼번에 안 하고 시차를 두고 만료, 그만두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방어된 요거 중에는 국내법을 위배 소지가 있어서 도입 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은 요거에 논란이 있어요. 왜요? 위배돼서 국내법에 이런 것도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지금 안 했어요. 한편 다른 이야기 한다 했죠. 방어수단이 필요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립합니다.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뭐야? 방어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쪽에 못 써서 지금 그런 거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 지문 옆에다가 정리하세요. 자, 필요한 거는 뭐야? 장기적 경영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주장해요. 또한 적대적 인수가 시도되더라도 인수 대상의 이사회는 인수회사, 이거는 뭐냐면은 인수를 당하는 쪽, 요거는 뭐야? 인수를 하는 쪽. 인수를 당하는 쪽에서는 인수를 하는 쪽을 상대로 매력을 높여, 회사의 매력을 높여 더 나은 인수 조건. 그래서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주가는 높아져 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 뭐다? 첫 번째 뭐예요?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뺏기게 되면은 경영권을. 두 번째는 뭐 한다? 매력을 높여서 이 방어수단으로 저 회사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 그래서 더 나은 인수 조건을 하거나, 그럼 만약에 인수가 안 되더라도 주가가, 인수가 무산됐을 때 주가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방어수단 때문에 경영권 고체가 어려워지면 안주하게 된다. 현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현 상황에 그냥 우리 회사 안 뺏길 거니까 뭐 한다? 안주해요. 그냥 편안하게 해. 열심히 회사를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요거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요, 안 해요? 이런 모험적 안주하는 건 편안히 머문다는 거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해요, 안 해요? 개척 안 합니다. 높아서 그러면은 회사의 가치가 하락된다. 회사 가치가 하락되고요. 그러면은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주주에게도 뭐가 된다?
불리하게 된다. 이거를요, 선생님은 좀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경제학적인 뭐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들만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괜찮을 텐데. 자, 6번 일치하지 않는 거. 자사주란 회사가 가진 주식이다. 맞는 거고요. 이사회는 업무 집행기관이고 이사로 구성된다. 맞는 소리고요. 자본시장법에는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 몇 가지 있어서 5가지인가 있었죠. 적대적 인수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보고 내용을 알린다? 회사에 알려요? 안 알린다 했죠. 통지하지 않는다. 바로 옆에 있네. 매수된 회사에 알린다? 뭘 통지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공시만 하면 돼요. 공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 이거 틀린 사람은 없겠죠. 자, 가에 대해서 추론을 해라. 그러면은 가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게 해줘요. 그러면은 적대적 인수에 맞서는 겁니다. 추론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죠. 차등 의결권은 뭐야? 의결권을 한 주에 한 개 의결권인데 의결권을 더 주는 거고, 초다수는 뭐야? 높이는 거라고 했지. 찬성률을 높인다. 차등은 뭐라고? 더 많은 의결권을 준 거고, 이거는 찬성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상법 뭐야? 상법 369조 1항 요거죠. 그러면은 차등은 요거를 위반하는 거지만은 초다수는 찬성률만 그냥 높이는 건데, 한 주에 한 개라는 거 위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얘는 위배가 되지만은 왜요? 369조 1항은 한 주에 한 개의 의결권이라 했어요. 한 주에 한 개의 의결권. 아까 읽으면서 미리 체크를 했죠. 근데 요거는 찬성률만 그냥 높여요. 한 주에 한 개라는 건 변화 없고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시차는 뭐야? 시간이 걸린다. 뭐야? 한꺼번에 그만두지 않고 천천히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러므로 맞는 거고. 황금 낙하산은 뭐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되죠. 거액의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시차 임기제는 뭐야?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천천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천천히. 독약 조항이 발동되면은 뭐야? 인수 대상 회사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가 있다. 인수 회사가 보유한 독약 조항은 뭐예요?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수자는 매입을 못하게 하고 기존 주주. 그래서 뭐야? 인수회사가 보유한 뭐야? 지분율은 당연히 낮아지죠. 주식이 더 많이 발행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 여기 100만 주가 있는데 추가로 50만 주를 발행을 하는데, 요 발행한 거는 인수회사는 매입을 못 한다니까요. 그럼 100만 주에 예를 들어서 20만 주 20만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20만 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20%였지.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150분의 20이 되니까 인수 지분율은 당연히 낮아지죠. 이거 쓸데없는 설명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잘 풀 건데, 그죠? A와 B, A는 뭐야?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B는 뭐야?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한번 보자. A는 뭐야?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 이렇게 되죠. 자, 선지를요. B 이거는 필요하다는 입장, 필요하지 않다. 경영권의 안정이 필요하다. 맞아요. 방어 수단을 활용하면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게 주주지. 디귿은 선생님이 아직 안 봤는데 주주겠죠. 주주고 주주도 뭐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다.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요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뭐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주주가 얻을 이익이 제한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경영권 확보가 수월할수록 새로운 시장을 회피하게 되는 유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거 반대말이죠. 경영권 확보가 수월하면은 그게 시장을 회피하게 되는 유인이에요. 반대죠. 경영권 확보가 방어가 어려워지면은 확보가 어려워지면은 뭐 한다고? 안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자, 9번을 예성이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A, B, C, D가 17, 20, 23, 10 이게 만주 아니죠? 그냥 100이죠. 자, 요게 뭐예요? 출석 이사죠. 이게 기준이 여러분 어떤 거냐죠? 기준이에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고 발행 주식 총수예요. 기준을 정확히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출석 의원은 100에서 30이 빼지니까 70이겠죠. 출석 이사의 의결권은 뭐야? 70입니다. 이건 만주, 70만주 이런 게 70주네 그냥.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는요. 발행 주식 총수는 얼마예요? 20이 빠지니까 80입니다. 맞아요. 자, 안건 1은 뭐예요? 선임. 두 번째는 급여. 이렇게 되죠. 선임이야. 재선임. 그리고 하나는 뭐야? 급여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이사 의결권은 빠집니다. 그럼 뭐가 빠져요? 20이 빠져야 돼. 그럼 자, 안건 1의 정적수를 계산할 때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 수는 10주다. 10주가 아니라 몇 주예요? 20주. 10주가 아니라 20주. 의결 정족수 발행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거는 1과 2가 다른 게 아니라 모두 뭐야? 20주. 똑같다. 똑같다. 그 다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주식수는 안건 1과 안건 2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산입하는 거는 뭐야? 70으로 똑같겠죠. 선임에 관한 거는 이거 말을 좀 잘못했네. 70주고 이거 20주가 빠지니까 이거는 50주.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틀리고. 그 다음에 안건 1은 뭐야? 선임이죠. AB가 찬성해도 AB가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37주가 되죠. 그러면은 70주 곱하기 2분의 1은 35고요. 요거 곱하기 4분의 1은 25를 둘 다 만족하려면 뭐야? 35주를 넘어야 되니까 37주면은 부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결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자, 5번 이해 의결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20주가 빠진다고요. 5번은 의결 과정에서 요 70주에서 B에 해당되는 거 본인의 급여니까 50주가 되고 50주에 2분의 1이면은 뭐야? 25주 이상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발행 주식 총수는 똑같으니까 80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20이죠. 그러면은 C가 찬성을 안 해. 그럼 요게 합쳐서 뭐야? 27이니까 요 둘 다 만족하는 거는 25를 넘어야 되는데 27이니까 가결이 되겠죠. 자, 여기를 그 기준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본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거에 내가 내 돈 인상할게요 하고 내 급여 올릴게요 해가지고 참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9번을 가지고서 좀 생각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선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급여는 뭐야? 20이 빠지니까 이게 50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급여니까 이게 기준이 뭐가 돼? 50이 된다. 그래서 50이 되니까 반절은 25고요. 80은 바뀌지 않죠? 4분의 1이니까 20이죠. 이거를 넘어가야 되니까 26부터 되는데 27이니까 이건 된다. 자, 10번 보고제도 이거 뭐였어요? 신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변동이었니? 신규 변동 변경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한 거 놓고 풀 거예요. 그러면 5% 이상이다. 보고해야 될 내용은 지분율과 목적이다. 신규는 새롭게 5% 이상이 된 거요. 목적과 관계 없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변동은 기준, 변경은 목적이 달라진 거. 신규, 변동, 그 다음에 변경. 지금 요 써놓은 거 보고 하면 돼요. 요거는 5% 이상이 됐을 때 그럼 목적과 관계가 없다. 변동은 뭐야? 1%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변경은 뭐야? 목적이 달라진 거. 근데 주로 뭐야? 그냥 투자만 생각했다가 어디로? 경영 참가로 바뀌겠죠. 당연히 이럴 겁니다. 자, 회사 X는 지분을 보유를 했네요. 그러면 보유한 지분이 요거고요. 그럼 5% 이상이 된 게 요거네요. 그러면은 요때 보고를 하겠죠. 5% 이상이 되었대. 관련 법에 따라서 보고했어요. 신규 보고 때는 일반 투자인데 이거는 뭐지? 경영 참고로 한 거는 14 요거 14, 28은 뭐야?
변경에 대한 겁니다. 자, 1월 2일은 4.5니까 신규 보고 사항 아니다. 맞는 거죠. 1월 17일은 어머 11%나 됐어요. 지분율과 목적을 보고해야 돼요. 1% 이상, 5% 이상도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두 가지 다 보고를 해야 된다. 30일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1% 이상이든 이하든 보고할 필요가 없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놓치는데 이건 뭐 해야 돼요? 변동이 얼마 됐을 때 변동이 1% 이상의 차이라고 했어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보고해야 돼요. 적으니까 안 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보유 목적을 바꿨기 때문에 지분율 변화가 없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 변경. 그 다음에 변경 보고를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2월 28일에는 변동 보고는 해야 되겠다. 이미 요때 경영으로 이야기했어요. 일반에서 경영으로 2월 14일 날 이미 했어요. 그럼 변동은 5.5% 됐으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써진 거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만 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 했는지를 현장 강의에서 한번 선생님하고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이 화를 내고 이거 뭐예요? 이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어 했으니까 힘든 원인이 뭐였는지 그거는 선생님한테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왜 힘들어 했지? 이거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